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북구 도남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위치부터 시작해서 인근 다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를 알아보고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입니다. 성북구는 왼쪽으로는 종로구, 위쪽으로는 강북구와 인접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중랑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동대문구와 인접해 있는 구입니다. 성북구의 어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성북이라는 의미는 이제 한양 도성의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이 사실은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43년도 동대문구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서울의 9번째 구로 되었고요. 나중에 이제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이 곳들이 이제 성북구에서 또 분리가 돼서 분할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북에서는 사실은 성북구가 이제 터줏대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북구의 부촌 자체는 이제 단독주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성북동이 유명해요. 성북동이 유명하지만 이제 꽤 높은 곳에 위치해가지고 외부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지형 덕분에 단독주택 위주로만 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곳에는 무려 37개국의 대사관저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동시에 이제 지형의 높낮이로 인해서 이쪽에 이제 달동네도 많거든요. 달동네도 많다 보니까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북구에 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미지가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남 코오롱 하늘채가 위치한 성북구 도남동은 왼쪽으로는 성북동, 위쪽으로는 정릉동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종암동, 아래쪽으로는 동선동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딱 보시면 지도상으로는 성북구의 중심에 도남동이 위치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D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이 도남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고요. 위쪽으로 이제 정릉역이 있고요. 정릉역이 있고 이제 오른쪽 편으로 쭉 오다 보면 이제 정릉이 이편한 세상 2차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도남 6구역 재개발 지역과 동선 2구역 재개발 지역까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도상으로 좀 안 보이긴 한데 이쪽 위쪽으로 이제 기름 뉴타운이 형성돼 있고, 여기 기름 뉴타운 9단지 레미안 아파트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도남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있고요. 아래쪽에 바로 정덕초등학교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정릉역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기름 뉴타운 쪽, 기름 뉴타운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2차 도남 6구역 동선 2구역 재개발 지역,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성신여대 입구역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전경입니다. 네, 정경의 모습이고요. 단지 전경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 정문의 모습. 정문의 모습이 그동안 통상적으로 봐왔던 모습들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다거나 그런 모양인데,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봤던 정문 모습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 현관문의 모습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놀이터의 모습이고요. 분리수거장의 모습, 그리고 단지 내부의 모습, 네, 그리고 지하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주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까 보셨듯이 정문 앞이죠. 정문 앞 도로상의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제 단지 아래쪽에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앞으로 나가는 도로상의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세 번째 사진은 코오롱 아파트 왼쪽 편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내부 상가의 모습이죠. 내부 상가가 자리 잡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변 상권 및 학원가입니다. 보시면은 상권 형성이 이렇게 위쪽 고롱 아파트 위쪽과 아래쪽 성신여대 쪽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신여대 쪽으로 그 대학로 상권이 개발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가까운 쪽이 이쪽 위쪽 상권이기 때문에 위쪽 상권을 잠깐 보시면 네. 보시면 이 정릉역 인근의 상권이거든요. 정릉역 인근의 상권인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가 보시면 동선동 쪽에 학원가가 이렇게 있는데 동선동 브라운스톤 아파트에서 그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대로변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밀집 학원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현재 돼 있고요. 학원가가 고등학원도 있고 초중고등학원 있고 여기 뭐 학림학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까지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대형 학원은 이제 기름 쪽에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기름 쪽에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차로 이동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디일까 시간입니다. 우이신설선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4호선이 있죠. 그래서 먼저 보면은 우이신설선이 가까운 쪽, 이 윗동 쪽이죠. 9동, 뭐 110동, 103동 쪽이 이제 아무래도 우이신설선하고 가깝다 보니까 선호하는 동으로 보이고요. 또 아래쪽에는 이제 정덕초등학교가 있어요. 아래쪽에 정덕초등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제 7동, 5동, 4동, 1동까지 쪽 아래동 쪽도 선호하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면 101동 쪽 있죠. 101동 쪽도 또 선호하는 동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은 그 4호선도 한번 보면 좋은데 4호선은 아무래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크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근 쪽, 인근에 다른 것들은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그 선호하는 동은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역과의 거리, 정릉역과의 거리와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좌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3평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C타입 있죠? C타입이 우리가 자주 보던 A타입의 형태고요. 그리고 A타입은 또 우리가 자주 보던 B타입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B타입과 D타입은 보면 방의 방향이 있죠? 방의 방향만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33평형의 실내 사진의 모습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실, 그리고 주방, 거실, 주방, 그리고 화장실의 모습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본 정보입니다. 네, 도남 고롱 아늘채의 도남동에 위치해 있고요. 2016년식이고요. 629세대고요. 용적률은 237%입니다. 시공사는 코오롱 글로벌이고요. 최고 16층까지 있고요. 계단식과 개별 난방 방식이고요. 주변이 이제 약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 대수는 1.12대입니다. 주차 대수가 생각보다 적죠. 그리고 지하 주차장과 세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인근 초, 중, 고등학교입니다. 보시면 학군지 판별은 아래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근 초등학교는 창덕초, 중학교는 남녀 공학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만 다니는 고명중, 여자가 다니는 성신여중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학교는 이제 홍익사범대 부속고가 있는데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개성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성고가 인근에 있다. 이 정도까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까 보셨다시피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지하철도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600m 이내에 위치해 있고요. 교통호재가 있어요. 사실 뭐 이게 뭐 금방 될 거다, 뭐 언제 될 거다 좀 보기는 어려운 건데 GTX-2 신정릉역과 강북횡단성 정릉역이 있다.
이건 그냥 참고로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집 학원가 아까 있었죠? 21개, 딱 21개의 학원가가 600m 이내에 있었고요. 병원 쇼핑몰은 없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솔숲공원이 있어요. 솔숲공원 해가지고 테니스장 11.2배 예 솔숲공원이 있고요. 도남 코롱할제 단점을 보면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주차 대수가 부족해요. 그래서 주차하기가 불편하고 단지가 언덕에 있어요. 이게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성북구가 특히 도남동 쪽은 더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지가 언덕에 있으며 좁고 불편하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인근에 이제 대형마트가 없어요. 대형마트가 없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뭐 이런 게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분석입니다. 네, 성북구의 특징, 성북의 거래지수, 그리고 도남동과 정릉동의 특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의 면적은 24.58제곱킬로미터고요. 인구는 42만 4,315명.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이제 4호선, 6호선, 우이신설선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 병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있고요. 학원 개수는 966개가 있습니다. 입시검정 모습 592개고요. 네, 백화점 1개, 대형마트 3개, 스타벅스 14개가 입점해 있고요. 성북구의 특성으로는 산이 많아요. 군데군데 산이 많고 언덕이 심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름 뉴타운 빼고는 균질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곳은 없다. 균질성 있는 택지 지역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성북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서울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북구의 거래지수입니다. 공급 적정 수요 같은 경우 2121세대고요. 공급량은 3238세대. 많아 보이긴 하지만 이게 5년으로 나눈 거, 5년에는 그 합산 숫자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숫자고요. 거래량을 보시면 2020년도 4338건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고 21년도에 2345건까지 감소했다가 22년도 이제 거래량의 뭐 최악이죠. 518건까지 엄청나게 줄었다가 23년도 1910건 회복했죠. 회복했다가 24년도 10월 말에 2578건으로 이미 이제 2021년도 것은 돌파했고요.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증가한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 매물과 전월세 매물입니다. 네, 10월 말 기준 1년 전에 이제 3,365건에서 3,494건으로 해서 매매 매물이 소폭 증가했고요. 전월세 매물 같은 경우 1,064건에서 1,123건으로 전월세 매물 역시 소폭 증가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도남 정릉동의 특징 보시면 경사 위로 단지들이 있고 단지들 간의 연결성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균질성도 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입구역 아까 보셨죠? 성신여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성북구의 최대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업 성취도가 높은 개운중 그리고 성신여중으로 인해 나름 지역 내에 학군이 형성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분석입니다. 네, 33평형 기준으로 보면 매매와 전세 최고가를 보면 매매가는 12억 4천이 최고가였고요. 전세가는 8억 5천이 최고가여서 갭은 3억 9천이고요. 33평형의 세대수 같은 경우 629세대 중 367세대 과반을 넘는 세대수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전체 평형의 이제 매매 전세 건수 6월 말 기준 보시겠습니다. 22년도 실거래 건수는 없었고요. 0건이었죠. 거래 절벽이 시기라 보니까 0건이었고 23년도 5건 회복하다가 24년도에 13건이나 거래가 됐죠. 그래서 벌써 6월밖에 안 됐는데도 벌써 작년에 실거래 건수를 훨씬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2년도 전세 건수는 25건, 23년도 63건, 그러다 24년도 14건. 그래서 전세 건수도 좀 줄어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33평형의 최근 거래가입니다. 보시면 거래가 7월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7건이나 있었어요. 6월에 1건 있었고. 근데 보면 6월에 이제 10억 2천, 7월에 10억 4천. 가지고 약 2천만 원 정도 상승한 거래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를 한번 좀 볼게요. 지표를 보면은 23년도에 5월에 흐름을 보면은 23년도 5월에 9억 7천을 한 건을 찍었어요. 최저가를 찍었고 그렇게 이제 거래가 계속 없었어요. 거래가 없다가 24년도 들어서 한번 거래가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최저가를 찍고 거의 뭐 사실 반등은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거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9억 7천에서 약 5천 정도? 5천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사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이게 좀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KB시세 및 호가 보시면 33평형 기준 KB시세 같은 경우 10억 9천 10억 9천이고요. 최고가 12억 최저고가 10억 2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직 전고점까지는 최고가도 돌파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은 16개 나와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환경입니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46분, 이렇게 43분이 이렇게 소요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좀 환승을 좀 몇 번 해야 되는 모습 보이고요. 도남 코롱알체에서 이제 시청역까지 보면은 36분, 23분. 물리적으로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거든요. 성북구에서 중구까지.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구디역과 가디역. 조금 거리가 살짝 있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59분, 46분 이렇게 소요되고요. 그리고 가디역 같은 경우도 57분, 43분 이렇게 소요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 45분, 36분. 그리고 마곡은 거리가 있다 보니까 1시간 7분 그리고 40분 이렇게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DMC역 같은 경우 차로는 21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게 이제 대중교통 이용 시에 56분이나 걸린다는 거. 그리고 판교 같은 경우 59분, 55분이 소요된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업무지구과의 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청량리역이 가깝거든요. 청량리역이 가깝다 보니까 24분, 15분 이렇게 소요되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근 단지 비교 분석입니다. 네, 보시면은 인근 단지들이 너무 없어요. 인근의 단지들이 워낙 적고 그리고 세대수들이 적은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비교를 해보기에는 좀 애매해서 제가 이제 정릉동 이편한 세상 2차와 그다음에 기름 뉴타운 9단지까지 한번 그 세 가지 아파트를 놓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정릉 2차 이편한 세상 2차가 가장 평당가가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300 가장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확실히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의 거리도 멀고 지하철과의 거리도 애매한 위치에 있거든요. 애매한 위치에 있고 연식도 좀 세개 아파트 중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당가가 가장 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늘채 아파트 평당가가 낮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뉴타운 9단지 여기는 이제 평당가가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까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아파트에 투자하거나 갈아타기를 하거나 이제 실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반드시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500세대 이상의 서울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구해봤는데요. 83점이 나왔었습니다. 과연 도남동 코롱 하늘채 아파트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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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86점을 취득했습니다. 성북구는 서울에서도 중간보다 살짝 아래 경계에 있는 구이거든요. 순위가. 근데 도남동은 사실 성북구 내에서는 좋지는 않은 입지예요. 그에 비하면은 점수가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도남동에서 거의 유일한 준신축 아파트거든요. 네, 해당이 되고 또 세대수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초품화의 역세권까지 되기 때문에 입지 점수가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남 코롱 하늘채 아파트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